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그동안의 강의 주제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어에 대해서는 품사가 중요하다. 그 품사를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영어를, 깊이 있는 영어를, 흔들림 없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 주제는 문장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서부터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 강의는 과연 어떤 분들을 위한 목표일까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은 단어도 좀 많이 알아야 되겠고 문법도 좀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가령 여러분들 중에는 난 단어는 진짜 많이 외웠다. 그런데 문법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기도 해서, 문법은 뭐 좀 그렇다.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나, 문법적 지식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문장을 읽고 그것을 표현해서 그 전에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문제를 잘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가 뭐냐, 이런 식이죠. 단어는 내 나름대로는 단어는 잘 알고 있다. 단어는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문장의 읽기가 실패를 하니까 뜻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문제풀이는 완전히 꽝이다. 이런 분들이에요. 단어는 아는데 당최 문장만 갖다 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단어를 안다, 문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만나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즉, 해석이 안 되는 문장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뭐냐, 가령 단어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문장의 구조에 대한 원인이냐, 아니면 표현에 대한 원인이냐, 이 세 가지죠. 단어가 원인이냐,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잘못 읽은 게 원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표현을 어설프게 한 것이 원인이냐, 이 세 가지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파악하도록 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즉, 오늘의 주제, 안 되면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군대식 용어죠.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인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이 시작을 해서 하나의 문장이 끝이 난다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평서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문장은 당연히 주어로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좋아서 그렇지, 평서문은 문장을 뭐로 시작한다고?
주어입니다. 이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주어로 시작했으니까 주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당연히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명사로서 이것이 주어인 문장은 중학교 1학년, 아니 영어를 시작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로부터 오른쪽을 힐끔 보니까 명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첫 단어가 주어는 아니지만 첫 단어로부터 주어가 나올 거라는 감을 잡아서 그 명사를 찾아서 거기까지를 주어로 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주어로 쓰이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다. 그런데 만약에 문장의 첫 단어가 명사로서 주어라면 그건 아주 쉬운 문장이다. 그러나 명사, 주어에 쓰인 명사는 첫 단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문장의 첫 단어를 보면서 주어다, 주어가 나올 것이다, 주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첫 문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단어 문장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평서문이라고 한다. 평서문의 시작은 대체로 주어로 한다. 주어에 쓰이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여야 한다. 그런데 평서문, 즉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명사로서 주어일지 아니면 첫 단어로부터 명사인 주어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할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첫 단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단어가 관사라면 관사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문장은 뭐로 시작했지? 그랬더니 주어가 씁니다. 그러면 왜 주어라고 판단했지? 하면 첫 단어가 관사기 때문에 관사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를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주어를 한번 읽어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어를 한번 읽어봐 할 때, 아, 이게 most가 명사일지, famous가 명사일지, 그런데 famous를 탁 보는 순간, famous는 유명한, 니은 받침이 들어가니까 famous의 품사는 형용사. 형용사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 그러니까 the most famous quote. 이것이 문장의 주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첫째 주어를 발견할 수 있는 요령 1. 가장 기본 quote라는 단어가 인용구, 인용문이라는 명사라는 사실을 알면 주어라는 걸 찾을 수 있다. 2. quote를 몰랐다 하면 famous라는 단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quote의 뜻은 몰라도 quote가 명사일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강조하지만 역시 단어는 품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the most famous quote 하면은 뭐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문장도 보면 두 번째 문장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평서문은 문장을 뭐로 시작하지?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를 한번 읽어봐 하는 순간 우리는 person이라는 명사에다가 al이 붙으면 형용사일 거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텐데 이게 명사인가 했지만
아가 뭐라는 사실은 확실한가요? 동사.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문장에 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주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spot이라는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아라는 것이 동사라는 걸 알면 문장은 이런 거잖아요. 문장은 뭐로 시작한다? 주어. 주어에 쓰이는 단어의 품사가 뭐다? 명사. 그럼 주어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명사가 나올 때까지 읽는 게 정상. 그러나 우리는 속칭 동사가 나올 때까지를 주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personal blind spot 하면은 개인적인 맹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물 보실까요? 세 번째 물 보면 다시 한번 문장은 뭐로 시작하지? 주어입니다. 주어에는 쓰이는 품사가 뭐지?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주어를 한번 읽어봐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주어일까? 이게 주어일까 하는 순간 다시 TION 영어에서 TION이 붙으면 명사고 그러면 이것이 주어 아닐까? 게다가 워라는 동사로부터 서술어의 시작이니까 당연히 여기까지가 주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평서문이다.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지만 주어에 쓰인 단어의 품사, 주어에 쓰인 단어의 품사는 명사여야 하고 그 명사가 문장의 첫 단어라면 참 좋겠지만 문장의 첫 단어가 아니더라도 됐죠? 문장의 첫 단어 아니더라도 그 주어일 거다 명사가 나올 거다 읽어가다 보니까 이게 명사다 그러니 이게 주어다 라고 생각하든가 명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가다 보니까 서술어에 막혔다 그럼 서술어가 나오기 전까지를 주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강의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장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문장 중에 평서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주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주어에 쓰인 명사가 나올 때까지를 주어라 하자. 거꾸로 얘기하면 서술어 즉 동사가 느껴질 때까지를 주어로 하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문장의 주어에 쓰인 명사가 이거 아니야? 명사가 우리가 문장의 첫 단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장의 주어에 쓰인 명사가 수식어를 달면서 이만큼이 명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의 강의 주제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이 주어에 쓰인 단어의 품사는 명사다. 3. 문장의 첫 단어가 명사나 대명사로서 주어라면 참 쉬운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4.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는 첫 단어로부터 주어라기보다는 조금의 수식어를 달고 두세 단어, 서너 단어의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다. 만약에 단어를 몰라서 주어를 찾을 수 없거든 거꾸로 서술어의 왼쪽을 주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험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